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2년 차 44살 여자입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22살 때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도 전에 넘어지게 되면서 들고 가던 음식들을 한꺼번에 손님의 얼굴에 철포덕하면서 쏟아 부은 적이 있었어요. 순간 식당은 침묵이 흘렀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이 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손님께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있었고, 식당 사장님은 제가 받을 월급을 손님한테 탈탈 털어줬었어요. 사장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는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냈었죠. 그날 딱 한 번의 실수로 식당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쫓겨나다시피 사장한테 내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손해보상금을 받은 손님은 화가 덜 풀렸는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날 하루 일정을 전부 다 망쳤다고 같이 온 일행과 함께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받은 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잘못을 하긴 했었지만 사장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월급 전부를 줘버린 뒤 내쳐지기까지 했는데 그걸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벽에 밀친 남자는 더 큰 보상을 요구했었지만 끝까지 죄송하다며 남자를 뿌리치려 하자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를 압박하고 있는 남자들을 불렀고 큰 싸움이 일어나려던 찰나 경찰차가 도착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나중에 마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의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었어요. 22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은 그때 당시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멋져 보였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날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거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진지해졌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한마디에 카페에서 먹고 있던 음료를 뿜으면서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죠. 저보다 9살이나 많았던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10살이나 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할 말을 잃어버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고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젊은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까지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면서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이까지 떠넘기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버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다는 거에 압박이 계속 생기게 되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강요했었고 떠나간 마음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결국 놔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백화점 붕괴 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떠나보낸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함께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흘렸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부모 없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많은 의지가 되었었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은 계셨지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었고 인연까지 끊어버려 혼자서 살아왔던 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꼬였던 만남은 이혼을 하게 됨과 동시에 아이를 홀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아이를 10살 때까지 키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동네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바르게 자라온 아이라며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말 한마디 못했었다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었습니다. 저도 잘난 인생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길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 보육원으로 바로 버려졌던 저는 그곳에서 원장님과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엄마이고 아빠였어요. 이런 삶을 살아온 제가 남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저는 아이와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저처럼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적 없었던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래도 주위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와서 그런지 얼굴엔 그늘 없이 행복이 가득해 보였어요. 밝은 모습은 저에게 긍정적인 신호였고 그 아이도 저를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에 22살밖에 안 됐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었던 터라 서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꽃다운 나이는 금세 지나가고 40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젊었을 때 식당 일을 하다가 친한 언니 소개로 파출부 일을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40이 넘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22살에 결혼해 파출부를 뛰며 남편과 열심히 돈 벌어 살다 보니 제 딸도 그런 노력을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공부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제 딸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가 검사라고? 언제부터 만났던 거니? 그동안 우리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잖아. 갑자기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빠는 네가 좀 더 자리가 잡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 결혼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 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은 거니? 그러다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힘들게 달려오면서 이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아빠는 네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굳이 결혼을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아빠 엄마는 네가 좀 더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두 분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거 옆에서 봤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같은 학교 선배였는데 후배들 경력차 몇 번 왔었고 그때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함부로 사람을 만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조만간 인사시켜 드릴 테니 대화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두 분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저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 딸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아이는 자리가 잡힌 이후에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보단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훨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일단 제 딸과 결혼하겠다는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뒤 다음을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딸이 결혼 통보를 하게 된 이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남편도 걱정스러웠는지 잠까지 설쳐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비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속된 날짜가 다가왔고 제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인사 온 남자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가 생각했던 걱정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는지 어느새 긴장이 풀렸었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결혼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검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과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제 딸에 대한 많은 배려와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한순간에 없애주었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가진 이후 몇 번 더 저희 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처음에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서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둘 사이에 좋은 날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혼을 허락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다른 걱정거리로 찾아왔어요. 예비 사이의 부모가 제 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예비 사이에게 집안 상황에 대해 물어보게 되면서 왜 제 딸을 반대하는 건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제 딸 하나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 여쭤봤는데 두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듣자마자 보경이 얼굴을 보겠다는 약속을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보경이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하고 계세요. 제가 하루빨리 설득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런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다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말만 있게 될 텐데. 잠시만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네, 엄마. 지금 보경이 부모님 댁에 잠깐 왔어요. 네? 지금요? 저희 엄마가 잠깐 통화를 원하세요. 예비 사도는 전화를 받자마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면서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겠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예비 사돈댁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떳떳하지 않게 살아온 적 없었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읽어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가진 거 없이 남편과 악착같이 벌어모아 제 딸 서울법대 졸업시키고 대출 없이 자가까지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사돈이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하자
약간 당황스러웠는지 말을 더듬거리던 예비 사돈은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집에 오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예비 사돈집을 초대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제가 두려운 건 없었어요. 노력했는데 아니면 그걸로 끝인 거고, 더 좋은 사람 많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되었고, 약속된 날짜가 되고 나서 예비 사돈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차린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으로 안내하려 했는데, 예비 사돈은 식사할 기분은 아니라면서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즐겁게 식사나 하면서 결혼에 대해 얘기하려고 온 것 같아요. 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얼굴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따님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런 중요한 날에 설마 자리를 비운 건 아니죠? 그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실 텐데요. 아, 네. 저는 그래도 좋게 대화 나누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식사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실 게 더 필요할 것 같아 마트에 잠깐 가게 됐는데 아마 금방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온 이유는 제 딸을 받아줄 수 없으니 확실하게 마음 정리 해달라는 거네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유야 엄청나게 많죠. 일단 이 집안 꼴을 좀 보세요. 여기가 사람 사는 집안입니까?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못 산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괜히 내 아들 피해볼까봐 여기 오는 것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지 집안 아니랄까봐. 우리 집안과 결혼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꼴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부잣집 아들딸 하나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집안은 집불도 없으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설법대 졸업시켰다고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신분상승한 줄 아는데 요즘 널린 게 사자 직업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고요. 저희 집안은 그런 흔해 빠진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표 정도 되는 며느리를 원한다고요. 내 아들이 검사인데 굳이 사자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얻어봤자 뭐 하겠어요. 얼마 벌어들이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이 친모가 아니라면서요. 20년간 북박이 식모였다던데 완전 인생 헛살으셨네. 잘 사는 집안의 남자랑 결혼해서 식모살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죠. 직업이 파출부라던데 그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남의 자식 설법대 만들어주면 그쪽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힘들게 키워봤자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자기 부모 찾아가는 게 순리라고요. 핏줄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니까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그쪽 딸이 겉으론 친엄마인 척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집안과 이루어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대충 설명해 줬는데 더 꺼내 볼까요? 대충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고요. 그쪽이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본인 자유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서로에 대해 의심한 적 없고 저는 제 딸을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쪽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저보다 인생을 헛살았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넓고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남들보다 더 여유가 넘칠 줄 알았는데 모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해결하려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결혼이야 둘만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집안도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엄마, 아까랑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자마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결혼 반대하려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니? 예, 너도 넘볼 걸 넘봐야지. 감히 예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완전 도둑이 따로 없구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위를 맴도는 거 보이면 그땐 가만 안 둬.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희 엄마 20년 차 북박이 식모예요. 젊은 나이에 저희 아빠 만나서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저를 위해 식모처럼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그쪽이 우리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도일 선배가 당신 뱃속에서 태어나 바르게 자라왔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네요. 저도 이런 식의 대우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선배, 미안해.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집안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아. 여기에서 우리 끝내자.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집안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데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무슨 말 좀 해주세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요. 당신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돼.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요즘 바르게 자라온 여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세상이 험해서 예전처럼 정숙한 여자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이런 참한 며느리 걷어찰 거야? 이건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뭘 이해를 해? 나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집안과 내가 왜 사돈지간을 맺어야 되는 건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좋은 여자 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어. 우리 집안보다 훨씬 재력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좀 늦었습니다. 벌써 대화를 시작하셨나 봐요. 제가 좋은 거 대접해 드리려고 직접 양조장까지 다녀왔거든요. 여보, 식사 준비는 다 끝났지? 남편이 양손 가득 양조장에서 직접 사가지고 온 막걸리를 들고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분위기를 보더니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얼굴을 보던 예비 안사돈이 못 볼 걸 본 것 마냥 급하게 얼굴을 숨기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예비 사돈 어른이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라며 마지막 예의는 지키고 좋게 끝내자는 말을 하며 예비 안사돈의 몸을 돌리는 순간 남편은 양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남편의 한마디는 저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예비 사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서러워 얼굴을 붉히고 있던 저 또한 너무 놀라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사상 초유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당신이지?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당신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나이 먹어 얼굴이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내 과거에 대해 얘기했었지? 저 사람이 나랑 처음 만났던 사람이야. 보경이 친모.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나랑 당신 딸 버리고 가더니 성공한 인생 살고 있었구나. 얼굴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앞으로 나오지. 뭐? 저 사람이 우리 보경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여자라고? 어쩐지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보경이랑 많이 닮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저는 처음부터 선배랑 만날 수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동안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를 버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요. 단 한 번도 제 생각은 안 했었어요? 당신 뱃속에서 10달이나 있었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냐고. 조용해. 듣고 싶지 않아. 언제적 일인데 과거를 들춰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들 나가자고. 더는 들을 필요 없어. 잠깐만요.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나도 지금 처음 듣게 된 사실이라 정말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부터 이 말 하고 싶었던 거 부부싸움 날까봐 안 하고 있었거든. 얘야, 우리 집안도 너랑 다를 거 없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배 아파 낳은 건 아니거든. 나랑 재혼한 사이고 내 아들을 그동안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다. 그래서 너를 많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솔직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거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은 나한테 과거에 결혼은 했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었으면서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거야? 아니, 내가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잊고 살았던 것 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예비 사도는 많이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어했던 건 제 딸이었어요. 눈앞에 친모가 나타났는데 눈빛엔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비 사돈 어른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예비 사이를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딸을 통해 듣게 된 예비 사돈 집안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이 보경이 친모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이 있다는 걸 속여왔다는 걸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예비 사이와 제 딸은 아직까지 서로 만나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이혼 생각을 확고하게 정한 듯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혼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제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딸을 버리고 간 친모는 자기가 가진 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선 결혼을 허락해 준다며 본인이 꾸린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제 딸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친모라는 그 여자가 제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가족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들의 진지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 딸의 친모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이런 관계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